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가치투자의 마이다스입니다. 자,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 시장은 휴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과 오래간만에 종목 분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6번째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높고 높은 배당을 주는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 왜 6번째에도 이런 종목을 하고 7번째에도 수익성 높고 배당 높은 종목을 하느냐.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래도 하방 경쟁이 있고 저평가된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겠다 싶어서 6번째에 이어서 똑같은 형태의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PER 5배 미만, 시가 배당률 2.5% 이상을 주는 저평가주로 대한유화와 IS 동서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유화부터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대한유화 시가총액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705억이죠. 자, 이 정도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9,750억이면 순이익이 한 900억, 1000억만 나도 무난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한 900억, 1000억 이상은 나야 되겠, 1000억, 이 정도만 나도 아주 나쁜 기업은 아닌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한유화는 무려 3000억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3000억, 매출액은 2조 5천억, 순이익은 2500억,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퍼 10이라고 하면 한 900억 정도만 놔도 되는데요. 2500억이니까요. 자, 굉장히 실적이 잘 내는 종목이고요. 자, 작년에만 이렇게 실적이 났으면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4년 연속 2000억이 넘게 났고요. 순이익이 영업이익은요 3000억, 2000억대 계속 4년 연속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그러면요, 일단 실력은 충분히 되는 기업이고요. 좀 더 한번 살펴보면요, 자, 퍼는요, 대한유화 3.79배, 엄청나게 낮습니다. PBR 0.5배, PBR도 낮습니다. 자, 현금 배당도 2.67배면요,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자, 3박자를 고루 갖춘 기업이다. 자, 이런 기업, 이렇게 좋은 기업, 미래도 투자하는 시점이 잘못되면 또 우리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지금이 투자할 때인가 한번 같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왜 하락을 했냐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건데요. 최근 유가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유가가 상승을 하면요, 정유업종은 수혜를 보고요, 이렇게 화학업종, 유화업종은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원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판가에 반영을 못하면 영업이익,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감안하시고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도 될 만한 시기인가? 자, 일봉상으로는요, 지금 주요 지지선을 이탈을 했죠. 여러분이 볼 때도요. 자, 이탈을 했습니다. 보통 차트 이탈하면 안 좋은 차트다 하는데요. 물론 안 좋죠. 이탈을 했으니까. 하지만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역사적 최저점 근처에 온 가격은요, 빠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그래도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최저가 13만 3천원, 최근 최저가 거의 근접을 했고요. 자, 이 14만원 선만 깨지 않는다면 최저가까지 올 리는 없겠지만 한 이 정도, 이게 이제 14만원 선이거든요. 여기가 강력한 하방 지지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에서는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써도 큰 무리가 없다. 보통 흔히 쌍바닥 하는데요, 일봉상 최근 쌍바닥 형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고 그러면요. 그래서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하다. 주봉으로 한번 봐드려도요, 일봉으로는 좀 짧으니까요. 자,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요, 이렇게 엄청나게 하락을 해서요, 주가가 많이 싸졌어요.
주봉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요. 자, 주봉으로 보면 거의 가격대가 과거 언제 이게 가격대입니까? 2015년도인가요? 잠시 2014년, 15년, 2015년도 가격, 3년 전 가격까지 떨어졌어요. 주봉으로 보면요. 그리고 최근에 주봉상으로 하락을 이렇게 깊게 했고, 자,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최근에, 지금 거의 쌍바닥 형태예요. 조금만 더 빠지면, 거기, 이제, 가격, 강력한 지지선까지 온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물론, 주요 이평선은 이탈했지만, 이런 차트는 고점에서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고, 들어가면 안 되지만, 거의 최저점대에서 이평선을 이탈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를 지지한다고 보고, 분할로 한번 매수해보는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IS 동서라는 종목인데요.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자, 1975년 현대건설로부터 분리한 기업이네요. 그리고 벽제 콘크리트로 설립되었고, IS 동서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2008년도에. 그리고 일신건설하고 합병을 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사업은 타일 도기, 그 다음에 콘크리트 건설, 그 다음에 렌탈, 그 다음에 해운, 여기 여러가지 사업을 합니다. 자, IS 동서 한마디로 현대건설에서 분사해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일신건설과 합병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살펴봤고요. 뭐하는 회사인지 살펴봤으니까요. 기업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원. 아까 대한유화하고 거의 비슷한 시가총액인데요. 마찬가지겠죠. 1000억, 1200억 정도 나면 큰 무리 없는 회사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3000억, 2400억 이 정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주식은 확실합니다. 두 개 다 공교롭게도 다 비슷하네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아까 대한유화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낸 것 같았는데요. 자, 매출액은 조금 대한유화가 많죠. 그렇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다 우수한 기업이고요. 마찬가지로 올해만 수익을 그렇게 낸 것도 아니고 이 4개년도가 거의 비슷하게 3천억, 2천억씩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 시총 대우를 받을 만한 기업이 되고요. 자, 퍼도 4.57. 아까 대한유화보다는 조금 높지만 조금 높습니다. PBR도 조금 높습니다. 현금 배당은 조금 더 줍니다. 자, 그렇지만요. 대한유화하고 조금 차별을 둬야 될 게 대한유화는 유가에 연동되는 정말로 시크릿컬 업종입니다. 정말로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종목이 그 대한유화 같은 석유화학 관련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유가가 급등하는 추세에서는 오히려 더 대한유화가 투자하기에는 변동성이 더 크다. 그 위험성이 더 크다. 그렇게 여러분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두 기업 다 비슷한 퍼와 PBR은 조금 IS 동서가 높지만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IS 동서가 그런 거는 감안해 줘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IS 동서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들어가도 될 시기인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자, IS 동서는요, 대한유화하고는 조금 틀리네요. 대한유화는 일봉상으로 쭉 조정받는 추세에 있는데요. 이거는 쭉 상승하는 추세에 있네요. 자, 상승하다가 최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정받고 요 21선 받고 이렇게 지금 상승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우리가 캔들 패턴에서 앞에 나온 음봉보다 훨씬 큰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확인하는 형태가 나오는 걸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 완전한 형태는 아닌데요. 우리가 굳이 갖다 붙이자면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형태에서는 시장만 좀 받쳐준다면 주가가 상승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인데요. 가격이 좀 이렇게 올라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주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봉으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주봉으로 한번, 자, 주봉상으로 보면요. 역사적 최저가 수준이에요, 지금. 자, 조금 올라왔지만 거의 최저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쌍바닥 형태를 찍고 이제 상승하는 단계예요,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좀 IS 동사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실 분들도요, 주봉으로 보면 이제 시작이다. 자, 차트는요, 아까 대한유화보다 IS 동사가 훨씬 부담이 없습니다, 투자하기에. 자, 물론 최근에 올랐지만 다시 조정받으면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IS 동사가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두 종목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둘 다 좋은 기업이네요, 제가 볼 때는요. 다만 대한유화는 지금 유가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유가를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는 대한유화 주가도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어떻게 하실 거냐. 자, 싼 주식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대한유화 지금 사셔도 좋다. 하지만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대한유화보다는 IS 동사가 좀 낫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 근데 유가가 안정될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든다 그러면 대한유화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측면에서, 추세 측면에서 투자한다 하시는 분들은 IS 동사가 더 좋아 보인다. 둘 다 싼 주식은 확실합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싸다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싼 주식도 올라갈 때 올라가는 시점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시점 잘 잡으시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뭐 이런 전략, 그리고 수익률 짧게 잡고 가는 전략, 이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필요한 전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